여기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아무로와 카자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남자는 3년 전 마츠다를 죽인 폭파범. 그럼 그가 지금 탈옥을 한 상태죠. 아무로는 대기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하는데 막상 잡아놓고 보니 폭탄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탈출 계획은 고사하고 그걸 실행할 능력도 없다 판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보를 받은 대로 폭파범이 그들 앞에 나타나고 그를 쫓아 코너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죠. 카자미는 체포하기 위해 다가가는데 그들에게 살려달라 애원하는 폭파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무로는 카자미에게 떨어지라 말하는 그때 카자미 피해! 탈옥범이 차고 있던 목걸이가 폭발합니다. 그 충격으로 카자미는 의식을 잃고 난간에서 떨어질 위기를 맞죠. 아무로도 튕겨져 나갔지만 재빨리 달려가 카자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후드를 뒤집어 쓴 인물이 아무로에게 다가오죠. 누가 봐도 수상한 가면을 쓴 인물. 그는 카자미를 붙잡고 있는 아무로에게 다가가 폭탄 목걸이를 채우고 아무론 그를 아는지 말을 던집니다. 역시 네 녀석이었군. 하지만 의문의 인물은 아무런 답도 없이 왔던 길로 사라지죠. 다음날 코난은 탐정소년단을 끌고 와 모리에게 밥을 사달라 합니다. 왜 내가 내 놈들의 밥을 사줘야 되냐 대노하는 모리. 툴툴대면서도 발걸음은 어느새 식당을 향해 가고 있죠. 튼튼하네요. 이때 한 외국인이 모리 일행을 지나가면서 쪽지를 떨어뜨리고 하이바라가 이를 발견해 그를 불러 주워다 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고 돌아서는 그때 세상에, 남성이 들고 있던 태블릿이 폭발해 하이바라가 도로 위로 튕겨져 나갑니다. 모리는 곧바로 도로를 가로질러 하이바라에게 다가가고 가까스로 하이바라를 구해내지만 본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코난은 상황을 살피며 란에게 구급차를 부르라 하죠.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려 하는데 불에 탄 쪽지 조각이 란 앞에 떨어지고 그렇게 쪽지를 건네준 남자는 사망하고 모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코난은 현장에 남아 사건을 조사하는데 사망한 외국인 자켓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해 꺼내보는 경찰. 그 명함엔 마츠다 진페이, 3년 전 폭파 사고로 순직한 마츠다의 명함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함엔 수사 1과라고 적혀 있는데 마츠다가 수사 1과에서 있었던 건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죠. 즉, 그가 일주일 동안 일할 때 명함을 건네준 사내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마츠다와 일주일을 함께한 사토에게 생각이 나는 게 있냐 묻지만 없다 하고 조사는 우리한테 맡기고 마츠다와 일할 당시를 떠올려보라 말하곤 나갑니다. 사토는 사건 일지를 들고 와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코난이 따라 들어와 마츠다 형사에 대해 말해달라 부탁하죠. 그가 수사 1과에 배속된 날은 3년 전 11월 1일. 하지만 갑작스러운 존속이라 명함은 11월 4일에 만들어졌다 합니다. 마츠다가 죽은 건 11월 7일. 즉 명함을 건넸다면 나흘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거죠. 이 나흘 중에서도 4일은 하루 종일 내근이었고 5일도 호송 임무로 구치소만 완복하다 끝. 7일엔 그가 죽기 직전까지 연쇄 폭파범을 추적했으니 명함을 줄 기회가 있던 날은 11월 6일 뿐. 코난이 퇴근 후에 누군가에게 줬을 가능성을 염두하자 사토는 그 녀석은 집에 가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장내에서 지냈다 말해줍니다. 11월 6일도 특별하진 않았고 그저 사소한 강도범 체포, 폭주한 버스를 막아세우기,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구하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전 근무에만 말이죠. 참 평범하네요. 역시 베이커가 닿습니다. 오후 3시엔 살인사건이 발생해 일을 마치고 본청으로 복귀한 게 다라하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사토. 신문을 할 때만 유일하게 따로 있었고 이때 마츠다가 늦게 돌아왔다 하죠.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염주끝 부분이 보였다 합니다. 코난은 7년 전 순직한 하기와라 켄지의 기일을 물어보고 근처인 11월 7일임을 알아내죠. 매년 7일 연쇄 폭파범이 연락하는 날이기에 마츠단 본청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당일 성묘를 하러 갈 수 없어 전날인 6일에 다녀온 게 아닐까 추리해냅니다. 사토는 급히 하기와라의 묘가 있는 시부야 근처 절로 향하고 코난은 남아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기와라의 성묘를 다녀왔어도 저녁 6시를 넘겨서 돌아온 마츠다. 아직도 3시간 정도의 시간이 비어있죠. 과연 이 비어있는 3시간 안에 단서가 있을까요? 한편 절에 도착한 사토는 스님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수년 전까지 항상 같은 날에 4명이서 함께와 기억하고 있다며 말을 꺼내죠. 그들 모두 하기와라의 동기라고 했고 매년 오후 3시쯤에 왔었다 합니다. 헌데 매번 시간이 지날수록 오는 인원이 줄더니 작년엔 1명만 왔다 갔다 하죠. 그 마지막 1명의 이름을 아냐 물어보는 다카키. 후루야상. 다카키와 사토는 본부로 돌아와 경찰학교 졸업자 명부를 찾아내 후루야 레이를 검색하는데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때 경시청 공안부 카자미가 들어와 수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죠. 자신들보다 윗선에 있는 공안의 명령. 다카키는 알겠다 하지만 사토는 윗선과 단판을 짓겠다며 올라갑니다. 여기는 모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 하이바라를 구하고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혀 날이 밝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자세히 검사를 받기로 했다 합니다. 이때 들리는 노크 소리. 문을 열며 누구냐 묻는 란. 무라나카 츠토무와 크리스틴 리시아르가 둘은 결혼할 사이고 모리에게 축사를 부탁했었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병문 안을 왔다 말합니다. 얘기를 하던 중 내일 결혼식장에 놀러오라 말하는 크리스틴. 어이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약속을 잡겠어? 잡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그들을 배웅해주죠. 라는 코난에게 슬슬 집에 돌아갈까 묻는데 코난은 자신은 오늘 박사님 댁에서 잘 테니 모리 곁을 지켜주라 말하고 라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 코난에게 고맙다 말하며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코난, 누군가에게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 하는데 두 명의 사내가 놀라며 나오고 코난의 눈을 가린 뒤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죠. 저 코난이 순순히 따라간 걸 봐선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게 어느 장소에 도착해 코난의 눈가리개를 풀어주고 코난의 시야에 아무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 코난은 내 놈일 줄 알았다 예상이라도 한 듯 웃으며 다가가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추리를 들려주죠. 수사 중단을 명령한 공안, 그런 일이 가능한 인물, 순직한 마치다와 관련이 있고 경찰학교에서 그와 동기였던 사람.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올 사람은 단 한 명, 후르야 레이. 코난은 자신을 찾을 줄 알고 일부러 병원 밖에 혼자 남아 미행하던 남자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준 거였죠. 이 말을 들은 후르야 레이는 다시금 감탄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줄 테니 일과의 수사에 협력해달라 부탁합니다. 코난은 3년 전 11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 하고 아무로는 씁쓸하게 웃으며 3년 전 11월 6일 오랜만에 동기 4명이 모였다 하는데 3년 전 하기와라 묘 앞에 모인 4사람은 반가운 인사와 성묘를 한 뒤 헤어집니다. 마츠다를 시부야역 근처까지 태워다주는 아무로. 그런데 가는 길에 경찰차를 발견하곤 무슨 일인지 들리게 되죠. 빌딩 안에 누군가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지원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 말을 들은 마츠다와 아무로는 지원팀이 도착하기 전 안쪽 상황을 살펴보러 들어갔고 그 안에 묶여있는 한 외국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외국인 얼마 전 폭파사고로 죽은 남자죠. 여튼 의식이 없는 그를 깨우자 도망가라 말하는 남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주고 명함을 주며 먼저 내려가라 말하는데 방 건너에서 둥탁한 소리가 납니다. 외국인은 이 소리를 듣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가고 아무로와 마츠다는 소리가 났던 방문을 여는데 패스트 가면에 후드를 뒤집어 쓴 괴인이 나타납니다. 마츠다는 한눈에 괴인 뒤에 있는 게 폭탄임을 눈치채고 저 정도 양이면 빌딩을 통째로 날리고도 남을 양이라 말해주죠. 선총 필승이라 했던가 먼저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기는 괴인. 급히 몸을 날려 피한 뒤 작전을 지시하는 아무로. 자신이 괴인을 쫓을 테니 마츠다에게 폭탄을 제거하라 말하죠. 그렇게 괴인을 쫓아 주변을 경계하며 올라가는 아무로. 하지만 어느 순간 괴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노리는 건 폭탄을 해체하고 있는 마츠다임을 눈치채죠. 아무로의 예상대로 폭탄을 해체하고 있는 마츠다 뒤로 괴인이 나타나고 마츠다에게 총을 겨누는데 모처럼 즐겁게 폭탄을 해체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 소리를 지르는 마츠다. 어이. 괴인도 어이가 없었던지 방아쇠를 당기고 그와 동시에 다테가 나타나 총알을 막아주고 히로미치는 범인의 총을 빼앗아 괴인에게 겨눕니다. 다테는 무방비로 총 든 놈한테 까불지 말란 잔소리도 잊지 않고 아무로까지 합세해 경찰 동기조 4명이 모두 모이게 되죠. 상황이 불리해진 괴인은 곧장 뒷문으로 도망치고 마블과 DC 영화를 많이 봤는지 괴상한 기계를 이용해 반대편 건물로 건너가려 하는데 얜 무슨 영화를 봤는지 미친 퍼포먼스로 반대쪽 건물로 넘어가는데 성공하는 아무로. 그렇게 괴인을 쫓아 옥상에 올라가고 범인의 기척이 느껴지는 곳을 돌아보는데 수류탄? 생각지도 못한 수류탄. 재빨리 잡아 던지지만 수류탄이 터지고 괴인이 주변을 살피는데 폭발의 충격으로 쓰러져 있는 아무로를 발견. 그에게 다가와 총을 겨누는데 어깨를 부여잡고 총을 떨구는 괴인. 그곳엔 늦지 않게 지어놓은 히로미츠가 괴인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결국 부상을 입고 도망가는 괴인. 아무로는 추격은 지원팀에게 맡기고 더 이상 쫓지 않고 마치다 쪽으로 가죠. 하지만 이쪽도 순조롭진 않아 보입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3분.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기울어져 액체가 넘치면 바로 폭발하는 상황. 마츠다는 여긴 나에게 맡기고 나가서 사람들을 피난시키라 말하죠.
밑에서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마츠다의 말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2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폭탄을 멈추는데 성공한 줄 알았으나 원격 조종인지 타이머가 다시 켜지고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색깔이 다른 이 두 액체가 섞이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이때 만약 하기와라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죠. 그렇게 입안에 10던 껌을 뱉어 두 액체가 만나는 지점에 껌을 집어넣어 폭탄 제거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이 4명이 함께 모였던 마지막 날이었다 말하며 얘기를 끝마치는 아무로. 폭파사고로 죽은 외국인에게 마츠다의 명함을 언제 준지는 알아냈지만 그가 누구인지 왜 그 명함을 들고 경치청을 가려 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하죠. 방금 말했던 사건 자체도 공안에서 개입해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가스 누출 사건으로 보도됐다 합니다. 회수된 폭탄은 조사하기 위해 쉘터로 옮기는 도중 알 수 없는 폭발로 근처에 있던 전원이 사망. 아무로는 수사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카자미의 연락처와 마츠다가 해체한 폭탄의 사진과 구조, 마지막으로 경찰 동기조 5명의 사진을 코난에게 건네주고 다시 눈가리개를 한 뒤 병원에서 내려줍니다. 다음날 란과 코난이 탐정단을 데리고 초대받은 결혼식장에 가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모리의 상태는 괜찮냐 묻죠. 란은 의식이 돌아와 근처 병원에 옮겼다 말해줍니다. 우픈 얘기론 모리가 아프다에 진통제를 놓아주지만 내성이 있는지 도통 듣지를 않는다 하네요. 하하. 이때 크리스틴에게 걸려오는 전화. 친구가 오늘 주고 싶은 게 있다며 와달라 부탁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합니다. 하지만 곧 사회자와 미팅이 있어 난처해야 하는데 이 눈빛은? 아니야, 나대지 마. 코난과 하이바라는 런을 하려 하지만 결국 탐정단에게 걸려 방금 메일로 받았다는 지도를 받아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모지에 쓰여있는 6층에 도착. 문을 열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선물은 천으로 덮어놨다라는 문구. 누가 봐도 수상한 형태. 코난은 탐정단에게 너희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라 하고 혼자 들어가 천을 걷어내는 순간 갑자기 문이 닫히고 그 안에 있는 물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폭탄. 마츠다가 해체했다는 폭탄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생겼죠. 코난은 함정임을 눈치채고 폭파 시간까지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밖으로 나가라 말하고 자신도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보는데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6층의 높이. 코난은 잠시 생각하더니 밖으로 포트와 천을 던지고 탐정단에게 도와달라 말합니다. 폭발 시간에 맞춰 파이프를 이용. 그걸 밟고 뛴다고? 마지막은 점프 후 탐정단이 펼친 천에 정확히 떨어져 탈출에 성공하죠. 그렇게 식장으로 돌아가고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는 크리스틴을 달래며 질문을 하는데 크리스틴에게 연락을 했던 그 친구에게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했다 합니다. 그럼 믿을 건 그 주변 현장을 탐문하기 위해 나간 치바뿐는 망하죠. 치바는 의문의 사내들에게 납치돼 버립니다. 조사 중이던 사토에게 치바 형사의 번호로 전화가 오고 이를 받고 놀란 사토는 스피커폰으로 돌리는데 변조된 목소리의 음성. 우리는 치바 형사의 신병을 확보했고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면 마츠다 진페이 형사를 보내라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마츠다는 죽었죠. 3년 전 뉴스엔 폭발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순직했다는 정보만 보도되었을 뿐 그의 이름까지 나오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어떤 인물들이 치바 형사를 납치해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마츠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치바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이때 다카키가 손을 들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말하는데 마츠다로 변장하고 들어오는 다카키. 그런 사토의 눈에 또다시 다카키 뒤에서 사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튼 놈들의 아지트로 변장한 다카키를 보내기 전 공안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괴인의 정보를 공유해주죠. 괴인의 정체는 플라미아. 국적, 성별, 연령이 전부 불명이지만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체 불명의 살인 정보업자. 이때 코난이 나타나 플라미아가 만든 폭약은 폭발할 때 어떤 시기냐 질문을 던지고 액체가 섞이는 순간 폭발하며 동시에 불길이 치솟는다 말해주는 카자미. 이 말을 들은 코난은 우리가 봤던 외국인 사건도 범인이 플라미아일 수도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마츠다. 아마도 폭발로 죽은 외국인은 하이바라가 주어준 쪽지를 마츠다에게 보여주기 위해 경시청으로 가던 도중 살해당한 거고 지금 치바를 납치해 마츠다를 요구하는 범인들은 죽은 외국인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추리하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6층에서 폭발한 빌딩 사건도 같은 폭탄인 걸 봤을 때 당연히 플레아메아일 가능성이 높고 무라나카나 크리스틴을 노리고 있다 판단합니다. 그들 대신 코난이 간 건 플레아메아의 예상 밖이었고
결혼식 관련해서 협박장이 왔었다는 점. 하지만 단정 짓기엔 외국인 사건과 치바의 납치가 무라나카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플라미아는 후루야의 소속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마츠다의 순직도 알고 있을 거라는 게 코난의 의견이죠. 결국 마츠다로 변장한 다카키가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카키는 디테일한 연기를 하기 위해 사토 형사에게 마츠다는 어떤 느낌의 인물이었는지 묻고, 사토는 거칠면서도 가끔은 다정한 시바견과 도베르만을 섞어 넣은 느낌이라 답해주죠. 이때 납치범들에게 걸려오는 전화. 지금 당장 미야시타 파크로 이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치바 형사의 목소리는 영원히 듣지 못할 거다. 그렇게 전화는 끊기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경찰들은 얼굴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공안에서 미행하겠다 말하는 카자미. 다카키를 제외한 경찰들은 떨어진 곳에서 모니터로 확인하라 명령하고, 여기는 미야시타 파크, 시간에 맞춰 접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안도 숨죽이며 주변 상황을 체크하는 그때 갑자기 주변에 할로윈 가면을 쓴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타나더니 다카키를 향해 일제히 다가가죠. 그를 둘러싼 그들은 맛있고 달콤한 신상 사탕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친듯이 몰리는 사람들. 이때 다카키 뒤에서 이니어를 빼내고 총을 겨누는 납치범들이 나타나죠. 심지어 미리 준비했던 같은 가면을 씌운 뒤 이동시킵니다. 뒤늦게 현장을 뛰어가 보지만 같은 가면, 갑자기 쏠린 인파에 다카키마저 납치당하죠. 의문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지정 장소에 가 사탕을 뿌려주면 많은 돈을 준다 했다 합니다. 이때 사토에게 부서진 이니어를 주워 보여주는 카자미. 귀싸대기를 맞습니다. 역시 뺨장인 사토. 여튼 이렇게 다카키마저 허무하게 납치되나 했었는데, 코난이 그들을 미행하고 있죠. 아까 사람들이 몰릴 때 수상한 사람 3명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지하 저수장. 수많은 호박들. 그들 중 리더인 것 같은 사람이 다카키에게 가면을 벗으라 하고, 평소에 다카키라면 호들갑을 떨 테지만 사토가 말한 시바견과 도베르만을 되새기며 쿨한 척 자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말하죠. 그 말에 호박들의 리더로 보이는 인물이 가면을 벗으며 나타나는데, 자신의 이름은 엘레니카, 플라메아를 쫓아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왔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플라메아에게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즉, 플라메아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인 조직인 셈이죠. 민간 조직이라 모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 마츠다의 순직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변장한 다카키에게 플라메아가 만든 폭탄에 대해 알려달라 말하는데, 그 이유는 폭탄의 특성에 대해서 알면 어디에 설치할지 사전에 예상하고 잠복한 뒤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판단한 거죠. 다카키는 경찰에게 협력할 생각은 없냐 물으며 경시청 앞에서 죽은 외국인도 당신들의 동료인지 묻는데, 죽은 외국인은 자신의 오빠였고, 플라메아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습관을 이용해 수개월 전 그의 아지트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었다 합니다. 플라메아의 습관은 폭탄을 터뜨리기 전 준비했던 아지트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여튼 그곳에서 타블렛을 입수하고 틀어보는데 폭탄의 설계도를 비롯해 도쿄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 하지만 이 이후 태블릿이 꺼지더니 작동이 되지 않고, 자신이 본 것을 마츠다에게 말해주기 위해 일본 경시청에 갔다가 사망한 거죠. 그녀의 오빠가 3년 전 현장에 있었던 것도 플라미아에게 빌딩 폭파 의뢰를 하고 현장에서 잡으려 했었던 건데, 역으로 잡혀서 죽을 뻔했던 상황에 타이밍 좋게 아무로와 마츠다가 발견해 목숨을 건졌었던 겁니다. 이때 그는 마츠다가 플라미아의 폭탄을 멈춘 것을 봤고, 그걸 동생에게 말해주며 다시 한번 마츠다 형사와 만나보고 싶다 말했다 하죠.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플라미아의 폭탄을 해치하는 법을 알려달라 하는 엘레니카. 하지만 마츠다, 아니 다카키는 알려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다카키를 위협하는데, 이때 기절해 있던 치바가 눈을 뜨고 다카키가 변장한 마츠다를 보곤 여긴 천국이냐 묻죠. 그리고 마츠다는 이미 순직했다 말해버립니다. 결국 다카키의 정체가 들통나고 위기에 빠지는데, 타이밍 좋게 경찰과 공안도 이 현장을 덮치죠. 추적견도 이용해봤지만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을 때 코난이 미행한 후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제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급해진 집단은 다카키에게 해를 가하려 하는데, 코난이 가볍게 저지, 우리가 싸우면 좋아할 건 플라메아밖에 없다 하며 말로 할 때 그만두라 말리죠. 하지만 엘레니카가 신호를 주자 조명이 꺼지고 그 틈에 모두 귀신같이 도주를 합니다. 공안은 그들을 뒤쫓고 경찰들은 다카키와 치바를 무사히 구출해 경시청으로 돌아오는데, 크리스틴과 무라나카가 노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 경호를 계속 붙이고 결혼식은 중지하자 의견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그때 크리스틴의 핸드폰으로 협박 문자가 오죠.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식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되고 코난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아무로입니다. 그곳에 플라메아를 쫓는 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주죠. 조직의 이름은 나다 우니치토 GT. 너무 어렵잖아. 나다 우니치토 GT. 숨통을 끊어놓겠단 말로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펼쳐진 조직망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플라메아를 쫓고 있으며 예상대로 조직의 리더는 엘레니카. 플라메아의 미온 쪽인 각국의 경찰에 실망해 복수를 위해 만든 조직이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민간 조직이어도 플라메아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상대가 되었고 이번 일본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도 관계가 있을 거라 하는데 아무로는 빌딩 폭발 사건이 마음에 걸린다 하죠. 자신이라면 타이머가 아닌 원격으로 확실히 죽였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굳이 플라메아 쪽에서 먼저 경찰에게 연락을 해 결혼식을 취소하지 말라 협박했죠. 코난은 아무로한테 채운 폭탄 목걸이의 이유도 모르겠다 합니다. 3년 전 일의 복수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어도 됐는데 왜 터뜨리지 않고 살려두고 있는지 아무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 말하며 본인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 말하죠. 결혼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외국인 사망 사건 때 남은 메모도 아직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며 초조해하는 코난. 초조한 마음은 최고의 함정이다. 아무로는 코난에게 말하며 이 정도의 위기는 내 놈이 여러 번 겪어봤던 거니 침착하게 생각해보라 말하곤 전화를 끊는데 결혼식 당일 모리가 있는 병원. 결혼식은 하객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무라카나와 크리스틴만 올리기로 했다 얘기를 해주는 코난. 그런데 이때 의자 위에 있는 메모지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란에게 이게 뭐냐 묻자 경시청 앞에서 폭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눈앞에 날아온 메모를 떠올려 적어본 거라 하죠. 이 메모를 본 코난은 뭔가가 떠오르고 병원 로비 쪽으로 달려가는데 메모의 숨은 뜻을 찾아냅니다. 타담한 메모를 봤을 땐 에나 마크인 줄 알았지만 란의 메모의 모습을 보니 할로윈 당일 교통 통제 구간이 메모에 적힌 모양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또 빌딩 폭파 사고는 무라나카와 크리스틴을 노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신과 탐정단을 노렸던 범행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란이 얘기했죠. 피해자가 뭔가를 흘린 걸 본 아이가 그걸 주워서 건네줬다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아이인지 정확하게 이름까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메아는 어떤 아이가 주워줬는지까지는 몰랐었고 그래서 싸그리 폭탄으로 모두를 제거하려 했던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그 빌딩으로 탐정단이 가도록 유도한 사람 라는 선약이 있어 못 가겠다고 말한 무라나카 츠토무를 떠올립니다. 코난은 메모지에 적힌 글자의 뜻도 알아냈는지 어디론가 달려가고 여기는 시부야 스크래플 스퀘어. 경찰들의 경호를 받으며 결혼식이 진행 중인데 나다 우니치토 GT가 인질을 앞세워 총을 겨누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인질이 코난. 경찰들은 막아서지만 플라메아를 찾았다 말하며 총을 모두 버리고 양손을 들라 지시하죠. 모두 양손을 들어 올리지만 단 한 사람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리샤르. 무라나카는 3년 전 일어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아내는 오른팔을 올릴 수 없다 변호하는데 엘레니카는 3년 전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 일본 형사의 총에 맞은 것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거겠지라 되받아치죠.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금속 탐지기를 던지며 그녀의 어깨에 대보라 말하는 엘레니카. 란이 기억해낸 쪽지의 단어는 이랬습니다. 플라메아의 어깨엔 총탄이 박혀있다. 이 말을 듣곤 크리스틴은 미친 듯이 웃더니 정체를 드러내며 총을 쏘기 시작하죠. 경찰들은 총알을 피해 대피하고 그 틈을 이용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플라메아. 하지만 그곳엔 코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녀석의 정체가 뭐냐 묻는데 친절하게 대답해주곤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의 추리를 들려주죠. 그녀의 목적은 나다 우니치토 GT, 세계 어디든 쫓아와 귀찮게 하는 그들을 일말에 제거할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은퇴한다는 소문을 퍼뜨린 다음 무라나카에게 접근한 뒤 플라메아가 그를 노리는 것처럼 꾸몄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몰려들 테고 한 번에 처치하려 했던 겁니다. 또 플라메아는 자신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모든 목격자를 제거해 왔는데 3년 전 자신을 본 4명의 경찰관이 있었죠. 그날 이후 경시청 컴퓨터를 해킹해 조사한 결과 마츠다는 순직했고 다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 알아내지만 제로와 히로라고 불리는 인물들은 아무리 조사해도 그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자 마츠다 형사를 순직시킨 폭파범을 탈옥시켜 함정을 판 거였습니다. 그 함정에 후로야가 걸려들어 폭탄 목걸이를 채우는데 성공. 바로 터뜨리지 않고 살려준 이유는 후로야가 위기에 빠지면 모로우 씨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살려둔 거였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엘레니카의 오빠인 올레크가 갖고 있던 태블릿도 플라메아의 함정이었다 합니다.
일부러 도둑 맞은 태블릿을 들고 동료에게 돌아가면 기폭시켜 나다 우니치토 GT를 날려버리려고 했었는데 올레크는 동료에게 돌아가지 않고 마츠다를 만나기 위해 도쿄로 가죠. 이를 GPS로 감시하고 있던 플라메아는 경시청에 도착하기 전 폭발시켜 올레크를 죽인 겁니다. 3년 전 어깨 총상을 입은 플라메아. 증거가 남고 손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데도 빼내지 않은 건 의사가 총알을 빼내게 되면 신경의 손상이가 팔 동작에 지장이 생길지도 모른다 했기 때문이죠. 정교한 폭탄을 다루는 플라메아에게 있어 팔 동작에 장애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일 겁니다.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 플라메아가 부른 헬기가 도착해 문을 열고 타려 하는데 헬기 안에서 나오는 건 후루야 레이. 사토와 다카키도 옥상 문을 열고 들이닥쳐 플라메아를 포위하죠. 하지만 플라메아는 똥머리 안에 있던 수류탄을 던져 어그로를 끈 후 헬리콥터에 타 도주하려 합니다. 그 전에 아무로의 목에 두른 폭탄 목걸이를 터뜨리겠다며 기폭 장치를 누르는데 어찌된 일인지 헬기가 폭발하죠. 코난이 빌딩에서 탈출을 했을 때 폭탄의 성분을 빼내 카자미에게 분석 요청을 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중화제를 만들어 아무로를 구하고 원격 장치에 다른 폭탄을 넣어 헬기 뒷좌석에 넣어놨던 겁니다. 추락하는 헬기 그리고 그곳을 향해 점프하는 아무로. 혹시나 추락하고 플라메아가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도주하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감행한 겁니다. 헬기는 예상대로 추락하고 부상당한 상태에서 달려드는 플라메아는 무라나카에 의해 기절. 하지만 결국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든 폭탄은 작동을 해 도로엔 서로 다른 액체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내리막을 통해 거리 항복판에서 합쳐지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대폭발이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 코난과 탐정단은 박사님이 새로 만든 축구공을 이용해 이를 막아내려 하지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관과 공안 그리고 나다 우니치토 GT 조직까지 코난의 작전을 도와주며 공을 부풀려 액체의 흐름을 막고 이 틈에 공안이 만든 중성제를 뿌리며 결국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중화하는 모습을 위에서 보고 있던 아무로에게 코난이 다가오고 잘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다 칭찬해주는데 코난은 7년 전 하기와라를 닮은 사람이 수도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 은용해 본 거라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아무로는 서글픈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극장판 25기 할로윈의 신부였고요. 저는 쿄잘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